家都对电视剧《康熙微服私访记》不陌生吧？里面的康熙皇帝为了体验民情，了解民生疾苦，经常微服私访。皇帝坐在高高在上的位置，离民间太远，想要了解一些实际情况，还要通过大臣的嘴。 오늘은 중국 요령성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성입니다. 압록강 신의주를 넘어가면은 단둥이죠. 단둥이 바로 요령성 소속 도시입니다. 요령성은 거기서부터 쭉 위로 요령반도를 지나가지고 저쪽 북경 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심양이라는 곳이죠. 요령성에서도 여러 가지 술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술 도광 25라는 술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술병에는 그냥 도광 원장이라고 되어 있죠.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원장주라고 하는 용어들이 여러 백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술을 정류해내 가지고 받아내는 것이 백주입니다. 이것을 여러 이전에 받은 술들과 섞어 가지고 그걸 브랜딩이라고 한다 그랬죠. 섞어서 상품화 하는데 근래 이르러 가지고 중국에서도 브랜딩에 대한 불신이 자꾸 생기고 원래 순수한 것이 몸에 더 좋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박히면서 전혀 가공하지 아니한 순수한 원래의 술을 마셔볼 수 없을까 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원장주입니다. 그런데 이 원장주들은 대부분 그렇게 처음 받아낼 적에는 72도 이상의 아주 높은 술이에요. 거의 마실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원장주가 우리 몸에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에 가깝습니다. 브랜딩된 술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 일반적 정설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술이 이렇게 보면 도광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가 20이라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10십자 두 개를 붙여 놓으면 20이 됩니다. 그죠? 도광 요거는 연호입니다. 청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만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흔히 들었던 누르하찌라는 청나라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청태조 후금에서 청나라를 세운 이가 바로 누르하찌입니다. 그 아들들 이르러 가지고 북경까지 소나기에 넣으면서 중국을 통일시킨 큰 나라가 바로 청나라였죠. 청나라의 6대 황제가 바로 도광제입니다. 보통 선종이라고 하는데 그 선종이 재위 기간 동안 30년을 황제의 자리에 있었는데 취임하는 순간 도광 1년이 되고 다음 해가 도광 2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광 25라는 뜻은 6대 황제 선종이 제2의 황제가 된 지 25년이 됐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난데없이 술 이름에 왜 황제의 연호가 적혀져 있느냐, 그런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요령성에 금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진저우라고 하는데 이 금주는 우리나라 쪽보다 오히려 북경이 더 가깝습니다. 바다 저쪽편에 있어요. 그 금주에 능천주창이라는 큰 술회사가 있었습니다. 능천주창 1996년 6월이었어요. 이 능천주창이 양조장 이전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땅을 파고 그랬는데 또 땅 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괭이 끝에 뭐가 닿는데 흙을 헤쳐보니까 거대한 나무 괴짝이 땅 속에 차례대로 앉아 있어요. 역사가 오래되고 땅이 넓은 중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땅 파다가 보면 뭐가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지방정부에 보고를 했고 전문가들이 뛰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괴짝을 살펴보니까 사방이 다 봉해져 있는데 나이 많은 술 전문가들이 대번에 알아봤어요. 이거는 술이다. 술괴짝이다. 주해다. 라고 말했어요. 주해. 술주자에 바다해자를 씁니다. 지난번 서봉주, 태백주 이런 술들을 소개할 적에 섬서성의 주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즉 일반 항아리 같은 걸 쓰지 않고 쌀이나무 가지들을 촘촘히 엮고 그 안을 종이 같은 걸로 다 발라가지고 술 담는 용기로 쓴다 그랬죠. 그걸 주해라고 하는데 이쪽 요령성, 하북성 이런 데서도 주해들을 사용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섬서성하고는 다르게 여기서는 아직 광주리 형태를 쓰지 않고 괴짝 형태를 써서요. 우리네 커다란 장롱 같은 걸 떠올리면 됩니다. 그 주해다라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문가들이 그것을 열어보게 됩니다. 열어봤더니 놀랍게도 그 안에 괴짝마다 술이 잔뜩 담겨져 있었어요. 백주였어요. 발효주 같으면 다 이미 상해버렸겠죠. 그죠? 이들 전문가들은 그 술들을 조심스럽게 다 받아내고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4톤이나 됐습니다. 괴짝 하나에 1톤씩이 들어있었던 거죠. 다 받아내고 그 괴짝들 안팎을 사사치 조사를 해봤더니 안벽에 봉인 흔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글자들도 나타났습니다. 글자를 해독해본 결과 언제 이 술을 담았는가를 알 수가 있었어요. 바로 1845년에 이 술을 담아서 봉해가지고 땅속에 묻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845년 그게 바로 도광 25년입니다. 술 이름의 뜻을 이제 알만하겠죠. 청나라 6대 황제 선종 25년 이때 이 금주 땅에서는 한 술공장에서 술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 괴짝에 담아 가지고 지하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거였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돌이나 금속 이런 것이야 뭐 1000년, 2000년 전에 걸 발견하더라도 놀랍지 않는데 액체, 그것도 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여러 해에 걸쳐 가지고 이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술은 당시 이곳에 있던 가장 큰 술도가 동성금 소가라고 있었어요. 소가는 소주를 빚는 술도가란 뜻입니다. 동성금 소가의 술이었다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1845년 그 1996년에서부터는 150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철종 이전에 헌종 때죠. 김대근 신부가 마카오에서 한국에 돌아온 해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 술들을 왜 그렇게 지하에 보관해 놓고 있었느냐, 그리고 왜 잊어버렸느냐, 이것이 좀 미스터리합니다. 자,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국가라 그랬죠. 초기에는 심양을 수도로 정해 있다가 아까 말한 2대 황제 때 2대 황제가 바로 청태종입니다. 남한산성을 공격했던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조 임금한테 항복을 받았던 그 황제가 2대 황제 청태종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북경을 점령해 가지고 북경에서 국토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청나라 황제들은 자금성에 좋은 데 살면서도 이쪽 만주 땅을 잊은 적은 없습니다. 특히 조상들에 대한 제사의식은 깍듯하게 빠지지 않고 지냈어요. 제사 때가 되면은 황제가 북경에서 굳이 심양 땅까지 행차를 해가지고 제를 올렸다 그럽니다.
북경에서 심양으로 가는 길목에 그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바로 검주 땅입니다. 황제가 여기를 꼭 통과하게 되니까 이 지역에서는 항상 그 행차를 위해서 술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황제에게 바칠 술, 공주라고 그러죠. 그 술을 이 동성금 서과에서도 마련해 놓고 있었는데 그 후 어떤 사정이 있어 갖고 사용치도 못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또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 아닌가라고 추측되기도 합니다. 땅속에서 150년 동안 잠자던 술이 어느 날 호련히 세상에 나타났다.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기네스북에도 올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땅속에 묻혀 있었던 술로서 이 도광 25년 술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우리 식으로 하면 문화재청입니다. 중앙문물국에서는 유일하게 그 술을 액체를 보호 문물로 지정합니다. 문화재죠. 물론 이 술은 그 150년 된 술은 아닙니다. 이름만 따온 겁니다. 한 잔 마셔볼게요. 술병이 좀 묘합니다. 이렇게 마개를 따갖고 열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돌기는 도는데 위에 요 붙여놓은 것을 개봉해야 됩니다. 쉽게 떨어져 이렇게 딱지처럼. 그러면 이렇게 하얀 구멍이 나타납니다. 요것을 돌리면은 술이 나오고 이러면은 술이 닫히는 게대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요 속이 조금 벌어집니다. 조금씩 흘러나오게 되겠죠. 야. 예. 제가 미리 조금 마셔봤습니다. 여기 통에 보면은 참 술회사 이름이 아주 길어요. 요령 도광 25 집단 만족 양주 유한 책임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령성이고요. 도광 25 집단 중국의 한자 이 집단이라고 쓸 적에는 우리는 그냥 삼성그룹, 현대그룹 할 때 그룹이라고 번역하면 되죠. 도광 25 그룹 만족 양주 요 말이 중요합니다. 즉 만주족 전통으로 술을 빚는 무슨 회사다 이런 뜻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중국에서 그 수천 개 백주 회사들 중에 유일하게 자기네만이 만주족 전통으로 술을 빚는 회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만 만주족의 양조법이 재료가 약간 첫째 달라요. 물론 수수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다른 백주 회사에서 쓰지 않는 율무가 이 술의 재료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색적입니다. 율무가 들어가고 그다음 밀완두가 들어가고 그래요. 물론 이 율무와 밀완두는 누룩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누룩을 만들 적에 만주족 방식에서는 누룩에다가 송화가루, 인삼, 녹용가루 등을 섞어 넣어요. 보통 30가지 정도를 넣는다 그럽니다. 약재를. 이 도광술들도 그런데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술빛이 옅은 황색을 띠기도 합니다. 자, 전통적인 만주족 술 담기 방식으로 만들어진 술이라고 했습니다. 한 잔을 더 해보고요. 비싼 술이 아닙니다. 도광술들이 보통 35위안 우리 돈 6,000원 가량에 얼마든지 사 마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비싼 것들이 120원, 150원 이렇게 하고 그래요. 중국 돈으로. 술 맛이 가격에 비해서 꽤 괜찮습니다. 제 혀가 예민하지 못해서 그런지 양 냄새는 거의 풍겨지질 않아요. 깔끔한 맛이 앞섭니다. 향도
약간 예리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괜찮아요. 이 북방의 술들 강렬하고 자극적이고 한데 그런 맛이 오히려 덜한 편입니다. 지하에서 150년 된 술이 나와가지고 중국 전역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랬죠. 술회사에서는 야, 이것도 찬스다 했습니다. 우리 회사와 우리 술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삼아보자 해서 서기 2000년에 아예 그동안에 능천주창에서 나오던 모든 술들을 도광25라고 바꿔버리고 회사 이름까지 도광25 주업으로 고쳐버립니다. 대성공을 거둡니다. 이러한 조치가. 그 결과 변두리에 있던 술회사가 일약 전국적인 명성을 갖게 되고 그에 따른 영업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궁금증이 남죠. 4톤이나 되는 그 많은 양의 술들 어디로 갔을까? 아무리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그 많은 양을 다 보관할 필요는 없을 테고요. 예. 그래서 정부의 허락을 받다 가지고 술회사에서는 1999년 가을에 경매에 붙였습니다. 이들 술을. 술 가격이 얼마나 됐을까요? 경매장에서 팔린 최고 가격이 100건, 즉 50kg이었습니다. 그 100건 가격이 무려 우리 돈 6억 5천만 원에 경매되었습니다. 사간 사람이 누구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나눠 마시고 술 맛이 어땠는지 저도 아직 그 정보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이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술꾼이었겠죠. 그리고 4톤 중에서 10kg만 지금 중국 중앙 역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서. 그리고 그 4개의 괴짝들은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해가지고 그것 또한 박물관에 영구 보존되고요. 술맛과 술의 특색보다 놀라운 고고학적 술의 발견이란 사실로 세상에 유명해진 술, 그게 바로 도강 25년이다. 이 회사에서 고급 술들은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4대 미인주입니다. 도강에. 중국의 고대 4대 미인, 그 월나라의 스시, 물고기들도 부끄러워서 잠수해버렸다라고 하는 스시, 여포의 여자친구 초선이, 흉노적으로 시집갔던 왕소군이, 하늘에 날던 기러기들도 왕소군이 보고는 창피해가지고 다 땅에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 왕소군, 그리고 양귀비, 4시가 4대 미인입니다. 이 술들이 4병이 한 세트로 나오는데 병당 보통 250위안입니다. 우리 돈 5만원 가량씩이니까 4병 세트는 한 20만원 되겠죠. 물론 도광에서만 4대 미인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술회사에서도 이 4대 미인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양이나 길림 이런 데 여행을 하시다가 도광 25술을 보시거든. 와, 땅속에 150년 동안이나 잠자던 술이 나온 그 회사 술이구나. 술에다가 고고학적 의미를 붙인, 그래서 술의 현재적 역사성까지 일깨워준 술임을 알고 비록 그 오래된 술은 못 마실지언정 그 이름을 따온 술이라도 괜찮다 하고 취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